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로 변신한 지 물론 이제 방송도 계속하고 교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코로나19로 좀 힘든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작은 도움이 되고자 라고 하고 시작한 건데, 어찌 보면 문화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데 제가 읽어주는 문화심리 사회에 관심이 별로 없나 봐요. 물론 이제 조회수 1000 이상은 나옵니다. 근데 연애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31년차 연예인이고 지금도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연예인으로 상담심리학 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능력이 부족하지만서도 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호중님과 관련해서 또 이제 김호중님만 오히려 루머를 확산하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란 자체가 이 공간은 사실은 구독자 수가 많은 게 왕이에요. 조회수가. 또 그거 이꼴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돈만 보고 달려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유튜브 안에는 많은 각종 악플, 루머, 왜냐면 낚시용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김호중 씨만 건드렸으면 딱 좋았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자꾸 해명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진실인데 임영웅 씨를 또 등장시켰어요.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이 워낙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영상을 해서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유튜버들도 조회수 때문에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게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럼 뭐냐? 김호중의 배신, 임영웅의 의리. 이 배신과 의리의 싸움처럼 마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상담심리학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정치학적으로 분석드리면은 아주 뛰어나신 전술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유튜버들이 김호중 씨를 공격할 때 과거에 어디 파였다. 그리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파였다라는 걸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어서 제가 어디 파라고 하겠습니다. 어디 파였다. 그리고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위기에 빠뜨렸다. 근데 제가 그분 얘기 어제인가 그저께 들었거든요. 개그맨 선배한테, 저도 31년 차인데 저보다 한 6년 선배인 분 있어요. 그분도 마당발이에요. 그래서 영찬아, 내 유튜브 이름 좀 얘기하고 좀 그것 좀 밀어달라고 해라 했는데, 그거는 제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왜냐면은 그 형님 성향이 저랑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그 형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 김호중 씨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그분요, 어려운 분 아니에요. 나름 그쪽에서요, 사업 열심히 잘하고 지역에서는 그래도 회장님으로 불리는 분이더라고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역 유지가 됐던 아니던 거니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없는 분 아닙니다. 힘이 없는 분이 이렇게 여러 군데 찔러갖고 루머를 확산시키나요? 아니죠. 힘이 없으면요, 돼도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근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존 소속사와 여러 가지 저도 김호중 씨에 대해서 모를 것 같죠. 친한 기자분한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 부부들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부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사랑하는데 돈이 없어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론적으로는 남편분이 직장을 잃고 이혼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속마음은 다르죠. 속마음은 저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티격태격 싸울 때마다 여유로우니까 해외여행도 가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아직도 잘 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호중이라는 트바로티라는 가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아버님이 이혼했어요. 그건 다시 한번 상담심리학적으로 설명드리면요, 한 아이가 자라는데 엄마 아빠는 신이에요. 하늘과 땅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 신이 이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기회가 주면은 보통 엄마 아빠가 싸웁니다. 양육권에서 내가 키울 거야, 내가 키울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젊었을 때 이혼하셔서 그런지 서로 재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할머니 손에 컸다가 다시 엄마한테도 갔다가 아버지한테로 갔는데, 여러분, 한 아이가 새 집 살림을 한 아픔 아세요?
엄마한테 갔는데 새아버지와 거기에 있는 아이의 모습. 아버지한테 갔는데, 제가 가정사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갔는데 엄마와 새엄마와 아이의 모습. 그리고 할머니의 애처로운 모습. 왜? 할머니 연세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저 김호중 씨 할 때 그런 경험을 솔직히 올려주시면 많아요. 권 교수님,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따로 살다가 할머니 손에 켜서 그런 거 못 느껴보셨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상황에서 자랐다고 해서 호중 씨가 잘못했던 게 있다라면은 그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사람이라는 연민이라는 범주리 내에서 아이고 참 그래도 대단하다, 대단해.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소수용 선생님이 만약에 정말 이 김호중이라는 친구를 나쁘게 봤다라면요, 따뜻한 손길을 건넸을까요? 그리고 방송이나 기사 나오는 거, 보도국 뉴스는 MSG 안 뿌립니다. 근데 방송이나 예를 들어서 연예 기사는 MSG를 좀 뿌립니다. 뿌려야지 보는데요. 많은 악플다는 유튜버들 MSG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 뿌리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속상했던 거는, 화났다는 건, 와, 김호중 씨 얘기를 합니다. 여러 상황 근거를 펼칩니다. 그리고 문자도 이만큼이 아니라 4일을 딱 편집합니다. 그것만 보여줍니다. 김호중이 행사비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다 거두절미하고, 형님 돈 좀 빌려주이소. 근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몇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한 내용 앞부분을 보니까요, 형님 그거 아직도 결제 못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결제 못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행사를 따박따박 하면요, 공기관이나 어디나 특히 이 음향이나 여러 가지 큰 하잖아요. 먼저 받아서 보통 먼저 쓰십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연예인들은, 그리고 냉정한 연예인들은요, 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은 안 갑니다. 저도 몇 번 결혼식이나 그런 걸 봤는데 현장에서 뭐 건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뛴 후배들 미안해갖고, 아 그거 통장에 돈 안 꽂히면 분명히 오빠가 형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갔어 했더니, 아 오빠랑 형 믿고 가지. 그래서 이제는요, 통장 꽂히는 거 확인 안 하면요, 연예인들 잘 안 갑니다. 김호중 씨도 최소한 행사비를 먼저 받진 못해도 행사가 끝났으면 바로 당일이나 다음날 통장에 돈이 찍혀야 돼요. 근데 그러한 내용은 다 빼놓고,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마치 김호중이 이 형님한테 돈만 꾸고 은혜 많이 받은 거. 그리고 어머니가 당연히 어머니 마음은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와 자식 간에 정말 많은 소통이 있었다면 거기 대표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뭔가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차라리 아들 호중이한테 얘기하면은요, 그거 관계자한테 얘기하면 해줍니다. 아니 엄마가 온다는데. 근데 뭔가가 얘기를 못하는 게 있으니까 이분한테 얘기. 근데 그런 거를 다 노출시켰어요. 이거 나중에 정보통신법에 걸립니다. 이게 공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공적인 걸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스터트롯 7인방에서 팬덤이 강한 사람이 어찌 보면은 순서대로 1, 2, 3, 4, 5, 6, 7위를 했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해도 아주 뭐 틀린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공격하려면요, 일단은 모든 전술에서 뭐예요?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내 편을. 물론 김호중 씨 팬분들 중에 임영웅 씨를 공격하는 분들 아주 적습니다. 왜냐면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또 임영웅 씨 팬 여러분들도 김호중 씨 응원해 줍니다. 아주 소수의 분들이 오해하셔갖고 공격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누구와 싸움을 할 때는 뭐냐면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과 싸움할 때는요, 저 사람만 공격해서는 안 돼요. 뭐예요? 미리 내 아군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뭐예요? 김호중을 공격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답니다. 김호중의 배신, 임영웅의 의리, 선악구도 같잖아요. 배신을 한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의리를 지킨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팬덤이 강한, 제일 강한, 제가 만약에 사실은 임영웅 씨 말고도 기존 소속사 지켰던 영탁 씨 있잖아요. 영탁 씨가 술자리 가서 안 나오셨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임영웅 씨를 말하는 거는 팬덤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칭찬하는데 싫어하실 분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한 머리 좋은 사람이 사람을 쓰는데, 용병수를 쓰는데 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쪽 팬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팬덤을 끼면은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넉넉해집니다. 왜? 특히 생방송을 많이 하시게 돼요. 저는 녹화 방송만 합니다. 왜냐면 생방송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뒤에 크로마 깔고 막 뒤에 영상 다 하고 누구 한 명 붙어야도 정말 전문가 같은 애가 붙어야 돼요. 그럼 제가 그 친구 페이먼트 한데 아직까지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음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근데 임영웅, 의리, 김호중, 배심. 대신 임영웅님 칭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임영웅 씨를 정말 걱정하는 몇몇 분들은 교수님 물고기 자리 말고 물고기 컴퍼니 말고 원래 다른 데 갔어야 돼. 그건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결정자는 오로지 임영웅 씨입니다. 제가 뭐라고 할 말 없습니다. 그 말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요. 임영웅님의 팬덤을 이용해서 김호중을 공격하는데 활용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싸움 붙여요? 왜냐면은 이 예고편을 보고 김호중의 팬클럽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 예고편을 보고 또 뭔 얘기 하려는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칭찬만 하네? 근데 중요한 건 칭찬만 하다 보니까 근데 김호중 욕을 너무 많이 한다. 근데 민망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김호중 팬클럽 여러분들이 하도 곡사포를 쏴대니까 총을 다 맞았어요. 여기서 막 비명 지르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유튜버 분들을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마디라도 잘못 왔다 갔다 하면 이때부터는 이 악플을 다는 악플 방송하는 유튜버한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손도 안 대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유튜브 방송에도 처음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임영웅 씨 팬 여러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미스터 트롯은 7인 형제나 똑같습니다. 미스터 트롯은 7명의 형제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되게 친합니다. 축구 대회도 하고 매번 친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리 김호중 씨가 소속사가 다르더라도 사랑의 콜센터 마지막 녹화 때까지는, 그리고 서로 연락처 다 알고 카톡방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또 다른 카톡방이 있겠죠. 왜냐하면 유에라 프로젝트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임영웅 씨 팬들 여러분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몇 분 중에는 왜냐하면 김호중 씨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해서는 안 돼요. 우리 팬클럽은 김호중만 바라보고 임영웅만 바라보고 임영웅 욕을 하는 데를 공격하시고 김호중만 욕을 하는 데를 공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합심을 해야 돼요. 합심을 하면 이런 일인데 아주 그냥 사람 쓰는 용병술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마디 합니다. 제가 잘 쓰는 거, 저희 어머니 트로트 많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뭐예요? 공감돼요. 우리 엄마가 김호중 씨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람 미치게 하는 멘트입니다. 사람을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김호중 씨 팬들은요 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김호중 씨 투바로티 팬 여러분 전화 와서 우리 이사랑 통화한 거 제가 옆에서 다 들었고요. 근데 사실은 악플을 다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을 예로 든 게 아니라 유튜브를 든 게 아니라 실제로 연예인이 악플을 단 분을 고소 다 해요. 그럼 반성문수로 와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고 설리 씨나 많은 사람들이 설리 씨 얘기만 할게요. 악플을 다는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나와 같은 대학생 남자였고 여자여서 도저히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고소를 취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조직이에요. 기자가 만약에 정말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현안 이슈나 맞는데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전이 있으면 보호해줘요. 근데 이 건은 달라요. 병무청에서 누구나 보도국에 있거나 시사가 풍부한 분은 이미 병무청에서 전산화 처리가 돼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그걸 딱 하면은요, 이거는 회사가 보호할 뿐 아니라 그거 네가 썼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고소 고발건으로 형 소주 한 잔만 사주면서 좀 컨설팅 좀 해줘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래요. 권영찬이가 그냥 권기자라고 할게요. 권기자. 다음에는 애매한 건 쓰지 마. 증거 확실한 것만 써. 근데 이 유튜브는 다릅니다. 유튜버는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음악 방송하는 분들은 저작권료는 대부분 원곡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작사 작곡가한테 가고 그 소속 회사로 갑니다. 계약사로. 근데 일반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 이꼴 돈입니다. 좋아요는 돈은 안 됩니다. 구독과 조회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방송도 지금 안 할까 생각 중인데 다른 분들이 해달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것도 생방송으로 무편집 무삭제. 왜냐하면 생방송 하잖아요. 돈이 많이 됩니다. 슈퍼챗이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항상 그게 고민인 게 내가 아무리 선풀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도 선한 역할을 하려고 해도 아유 돈 맛은 사람 변하게 합니다. 저는 안 변하려고 제가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일정 부분 전부 기부를 하기로 시각장애인 기한수술 그리고 아직 유튜브에서 돈 못 받았어요. 그리고 10,000명 넘고 이미 1,000명 넘고 4,000시간만 보면 되는데 저는 이미 10,000명인가 넘었을 적에 어마어마하게 봐주셨어요. 그런데 신청을 할 줄 몰라갖고 신청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알아서 유튜브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 들어갑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신청해야 된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싸움은 말고 흥정은 붙여야 됩니다. 근데 김호중 씨를 때리는 싸움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데 임영웅 씨 팬들을 끌어들여갖고 이분들 다 연세 많으시고 어르신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동네 싸움을 붙여놔버렸어요. 물론 여기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임영웅 씨를 너무 사랑하면요 김호중 씨 팬클럽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또 김호중 씨 팬 입장에선 임영웅 씨 팬 중에 아니면 또 가장한 팬도 있습니다. 임영웅 씨 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면은 이게 화살 싸움 이게 싸움이 돼요. 제가 왜냐면 학교 폭력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제가 몇 달 전에 집 앞에서 엄마들끼리 막 와 쌍욕을 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112 신고할까 하다가 학부모 같아서 근데 딸을 두신 어머님인데 막 X2L 이거 막 하고 막 참새 날아가고 막 하는데 더 웃긴 거는요 1시간 후에 서로 다 풀더니 앞으로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잖아요. 그게 사람의 삶이에요. 싸웠으면 화해하는 거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병 기술이 뛰어나신 분은 대리전 싸움을 해요.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혹시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혹시 김호중 씨가 뭔가 조금 살면서 뭔가 조금의 흠집이나 자잘못이 있다면은 만약에 법적인 테두리에서 그게 허용이 안 됐다면 SBS 뉴스나 다른 데 못 나갑니다. 병무청에서도요. 바로 잡아갑니다. 연기 안 해줘요. 근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거를 카드를 썼기 때문에 병무청이 그러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재검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영웅 씨 팬 여러분들 임영웅 씨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그래도 일이잖아요. 팬덤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뭐 영탁 씨나 찬원 씨나 다 미스터트롯 7인방 좀 많이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김호중 씨 팬클럽 여러분들 팬덤 많이 큽니다. 아주 진합니다. 여기는 왜냐면 성악을 해갖고요.
제가 유튜브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모든 자료를 나한테 다 알려줍니다. 미국에서 누구 들어왔고 누구 왔고 다 아는데요. 성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특히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요. 아주 진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진하게 김호중 씨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덤이 강하니까 우리 김호중 씨 팬 여러분들도 다른 팬클럽 공격하기보다는 김호중 씨 좋아하는 마음으로 같은 칠형제니까 이 집은 칠형제예요. 저희는 삼형제, 미스터 트롯은 칠형제, 권영찬은 삼형제. 그러니까 이 칠형제 좀 보듬어 줘서 이거를 합심하면 힘이 얼마나 커지냐면요. 임영웅 씨 데스파시토 같은 거 있을 적에요. 7개 팬클럽이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TV조선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 이런 문제 있을 적에 쭉 해서 7개 단체 가면요. 이분 이렇게 못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합심을 하면 좀 더 힘이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대신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물론 잘못이 있다라면 혼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루머에 있고 과장됐고 뭔가 그 사람을 공격한다라면은 그런 걸로 돈 버는 세상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착실히 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얘기하더라도 잘 된다는 거를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남의 뒤만 캐는 게 아니라 저렇게 칭찬하고 가끔 낯간지러운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수 있구나를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임영웅 팬 여러분들 김호중 팬클럽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김호중 팬클럽 여러분들 임영웅 씨 이번에 그 데스파라도 있잖아요. 그거 같이 좀 그러면 좀 더 힘이 세지는데 그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좀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미스터 트롯 7인방 저는 다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영웅 씨부터 영탁, 이찬원, 김호중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이 7명 아무튼 간에 사랑의 콜센터와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사랑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중 최고입니다. 임영중 최고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중 최고. 그리고 임영웅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